오늘 시장이 어지럽게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다시 한번 또 하락 전환한 양대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종목 장세니까 또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스몰캡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글로벌 소비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감히 차별화되게 성장성 실적을 갖출 수 있는 글로벌 소비의 어떤 트렌드에서 글로벌 소비 승자가 네. 될 수 있는 종목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예,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사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필러와 관련된 회사라고요. 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투자가들 관심이 큰 300%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네. 11월 24일이 기준일이니까 오늘이 권리부,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산 사람들은 권리가 있는 거고 내일부터는 이제 권리락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오늘 종가에서 나누기 4를 한 주가로 이제 시작하는 기준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300% 무상증자를 하는 쪽이고, 그게 과연 무상증자를 이렇게 고유를 하는 게 이제 좋은 거냐?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24년까지 3년 평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4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주다 하는 측면만 보더라도 역시 300% 무상은 긍정적이다 이런 판단이고, 오늘 권리부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십사 하는 거고요. 메인 사업은 HA 필러입니다. 네. HA라는 하이루론산이라고 하는 쪽인데 이쪽을 재료로 해서 필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직의 수복용 생체 재료가 이제 필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착 방지제를 포함해서 메디칼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화장품 쪽으로까지 HA를 이용하는 쪽입니다. 전체 매출액 본다면 74% 필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가 10% 정도, 그리고 화장품 정도가 6% 정도 되겠고, 우리가 이제 필러 하면은 보톡스에 워낙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좀 다른 거죠. 예, 비수술 성형 시장에서 한 6대4 정도로 갖고 있고, 보통 이제 그 번들 형태로 판매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차별하게 또 볼 수 있는 필러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필러 업계가 요즘에 피부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낙에 필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경쟁력이 좀 심화가 된 것 같은데, 특유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사실 필러가 아주 경쟁이 치열한 쪽이다. 네. 보톡스의 경우에는 그 균주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업체가 없죠. 근데 필러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HA라는 물질의 특성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탄성이나 점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해주는 가교죠. 크로스링크가 좀 필요한데, 이 가교제가 있는데 글로벌 표준이 BDD라는 쪽들을 다 업계가 쓰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DBS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게 기술 난이도가 높은데 어쨌든 DBS 가교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써서 높은 압축 그리고 높은 오랜 지속력, 무엇보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해서 고가 전략을 통해서 실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하고 간접 판매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저도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았었죠. 왜냐면 보톡스 쪽으로 보다가, 근데 필러 쪽을 본다면은 휴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이미 같이 보톡스 하고 있는데 네. 이 분야 수익성은 대단히 좋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게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렇군요. 실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좋기는 했는데 사실 예상치를 하회를 했더라고요. 3분기는 비수기다라는 평가인데 4분기는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알아볼까요? 예, 우선 이제 3분기보다 4분기는 좋을 걸로 네.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저도 회사하고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실적 레벨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본다면은 2022년에 580억대 정도로 레벨업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23년, 24년에 800억대, 그리고 1,100억대 정도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20년에 51%에서 네.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은 47% 정도를 유지할 걸로 보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크게 이제 얼마나 확장성을 갖느냐는 문제만 남아있지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도 있다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 재봉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걱정이네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금년에 관심이 컸었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완화가 좀 되면서 수혜가 될 거다. 네. 근데 이 하이난이라고 중국이 홍콩처럼
관광이라든지 자유무역 그 특구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 따뜻한 곳이죠. 예, 이쪽에서 이제 중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미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데 예. 필러 2종을 이제 특별 허가를 받았고 이게 상하이로도 될 거고 앞으로 중국에서 판을 좀 크게 벌일 거다. 그러니까 현지 생산도 할 거고 본토 허가를 득할 거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2년 정도에 나타날 효과가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23년 정도는 지금 중국의 봉쇄 완화가 좀 될 거고 코로나 환경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중국의 효과는 23년부터 좀 기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네.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금년도에 이제 300% 무정 효과가 좀 되고 있고 중국의 봉쇄 완화는 시간의 문제다.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다는 거고 다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보톡스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네.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PR이 높지만은 현재 캐파 생산 능력이 2천억인데 24년 말까지 8천억 원 늘리는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PR은 금년 기준 21배, 그리고 23년, 24년 15배, 11배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 목표 주가도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마 무상 300%를 하는 이 기준 시점에서 관심 가질 만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오늘까지 사야 되는데 오늘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예.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예, 친숙하죠. 오로라라는 회사입니다. 공식명은 이제 오로라 월드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완구 업체죠. 자세하게 주목하고 계신 이유는요? 예, 우선 이제 지난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그러면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강하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전후에서 상당히 그렇죠. 강한데 네. 이게 6분기 연속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계절성을 무색할 정도로 실적이 좋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실적하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대단히 뛰어난 주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시즌에 네. 한번 볼만한 실적주다 이런 판단입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은 오로라가 글로벌 브랜드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국가는 3개입니다.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2위가 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 80%니까 강소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왕구 회사다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캐릭터 디자인 왕구 회사다 이렇게 좀 보자는 거고 메인 브랜드가 이제 유후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게 그 남아프리카의 갈라고 원숭이인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100여 종을 이걸 캐릭터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 쪽이고 당연히 미국 법인의 매출 비중이 61%, 그리고 일부 유럽과 영국을 포함해서 10%, 그리고 홍콩, 러시아, 기타 지역에서 9% 정도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볼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력을 갖춘 그런 강소 기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냥 완구 회사가 아니라 앞서서 디자인 완구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를 재평가할 수 있는 큰 가치인가 보죠? 네,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 판매까지. 그래서 올 어라운드 모든 분야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입니다. 네. 쉽게 미국 업체가 있다지만은 이런 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브랜드 수출, 전체 수출의 85%가 브랜드로 수출을 하는 거고 또 디자인 연구소가 전체 본사 인력의 40%가 디자인 인력입니다. 우수한 인력이고 또 7만 종의 DB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 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2군데, 중국에 1개가 있는데 특히 이 인도네시아의 생산 기지 2개가 아주 경쟁력의 원천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공급망 이슈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로 전 세계 유아 친구들이 방영이 돼서 전 세계 친구들이 다 알 수 있는 쪽이고요. 예. 또 다양한 업체들하고 IP, 이 콘텐츠를 제휴해가지고 라이선싱도 하고 시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토이 플러스라는 게 뭐 스타필드하고 제휴한 거 3개 포함해서 18개를 해서 오프라인 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서울은 어렵죠. 왜냐하면 서울은 임대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래요? 주로 경기도권 중심으로 네. 예, 오프라인도 좀 매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마침 또 얼마 전에 IR을 개최를 했고 오늘 또 흥국증권에서 목표 주가 15,000원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인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금년 1분기에 비수기인데요. 네. 500억 이상 매출을 점핑 하니까 투자가도 그렇고 회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2분기,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QOQ로 증가했고 과연 이제 4분기에 3분기 대비 매출이 많을까 관심이 초점인데 네. 회사도 함부로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당연히 높고요. 3분기하고 4분기하고 매출을 봤더니 10년 동안
5번은 3분기가 많고 5번은 4분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관심이 초점인데 예. 재고를 한번 보니까 상품하고 제품의 재고를 보니까 지난 3분기 말이 2분기 말 대비 30%가 늘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거의 900억 정도까지 가까워드는 상황입니다. 이 네.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안 팔릴 것 같으면은 회사가 재고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사상 최초로 4분기에는 600억 돌파를 한다라는 측면이고 당연히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비용 지불이 4분기에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영업이익 본다고 하면은 17년에 영업이익이 160을 기록하고 최고를 기록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지만은 20년에 코로나 환경까지 해가지고 85억까지 줄었고 21년에 영업이익이 106억, 금년 3분기까지 160억, 연간으로 185억, 내년에 205억 정도로 실적을 가지면서 특히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그리고 특별하게 캐릭터에 디자인된 그런 완구업체다 이런 판단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 올해 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과거에 예. 뭐 실적이 좋아졌다는 나빠졌다고 하는 환경이 있었고 사실 좀 고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너무 좋아졌다는 측면이 계속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고 증가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인도네시아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쪽에 수혜를 봐가지고 네. 기조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그거죠. 아, 미국발 또 영국 금리 많이 인상을 하는데 소비가 위축이 될 거다. 예. 근데 제가 따져봤습니다. 과연 얼마짜리를 파는 것인가? 그래서 10불, 10달러 정도 전후회되는 걸 파는데 과연 글로벌 소비 환경 위축이 되는데 이 유아용품에 대해서 과연 주저할 것인가? 아,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고 예. 좀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자산가치 따지면 강남역, 삼성역 쪽에 있는 강남 사옥이 있고 또 판교 사옥이 있기 때문에 SDS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좀 쓰고 있는 쪽이니까 네. 임대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4분기에 사상 최초로 600억대 매출이 되면서 기조적으로 좋아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주가는 지금 자릿수보다는 충분히 레벨업이 될 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ESG 환경 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직물을 만들고 있고 또 종이를 재활용해서 이 태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ESG 환경에도 이 회사를 볼만하다 이런 측면이라 보면은 충분히 거래량 좀 수반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다면 또 PBR이 0.67배 정도 그리고 유선수를 쓰기 때문에 고달러 환율에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좀 적지만은 이런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PER이 내년도 기준 7배 미만으로 낮다는 것은 네. 충분히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만하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주목할 주식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오로라 스몰캡 유망주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